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골 어귀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안개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지요. 허마닉이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초라한 베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산속 샘물처럼 맑고도 차가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거나 약초를 캐러 가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도찬이라는 젊은 나무꾼은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도찬은 집안이 가난하여 해가 뜨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가 장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도찬은 등짐 가득 장작을 지고 좁은 산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고 말았지요. 순간 도찬의 몸이 절벽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도찬은 본능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중심을 잃은 몸은 허공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허마닉이 번개처럼 달려와 한 손으로 도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장작 보따리를 잔뜩 짊어진 도찬의 몸이 단숨에 안전한 길 위로 끌려 올라왔지요. 도찬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도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허마닉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을 털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길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느니라.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법이지. 그 목소리는 낮고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산속에서 홀로 지내며 말수가 줄어든 사람처럼 들렸지요. 도찬이 일어나 다시 절을 올리려 할 때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 몇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노인이 저렇게 빠른 몸놀림을 하다니. 도찬이가 짐을 잔뜩 짊어진 채로 떨어지려던 걸 한 손으로 끌어올리셨다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마닉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내색 없이 산길을 따라 천천히 마을 쪽으로 내려갔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장터 근처에서 물건을 팔던 아낙네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마을에서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허마닉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을 전체를 훑듯이 천천히 움직였지요. 산이 어지러워져서 내려와 본 것일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허마닉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섰지요.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산속에서 내려온 노인이 계신다더라. 도찬이를 절벽에서 구해주셨다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던데 혹시 도인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숨어 지내던 양반일지도 모르지.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을 함께 품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면 의례 그러하듯 사람들은 허마닉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했지요. 하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허마닉의 눈빛 속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편 도찬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날의 일을 전했습니다. 도찬의 누이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지요. 오라버니, 정말입니까? 그럼 그 어르신이 오라버니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네요. 그렇지.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도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허만익은 마을 외곽의 낡은 움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던 빈 오두막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지요. 허만익은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오래 묵은 인연의 매듭을 풀어야 할 때가 온 것이지.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몰랐지만 이 노인의 등장은 곧 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조짐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고요한 밤 허만익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이 마을에 내려온 이유는 단순히 산이 어지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묵혀둔 사연과 풀어야 할 빚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노인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곧 더 큰 사건의 시작이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도찬의 이웃집에 사는 처녀 최서율은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향했지요. 서율은 20살의 처녀로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해 산에서 약초를 캐어 장터에 팔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에 서율이 홀로 집안을 책임져야 했지요. 서율은 산길을 오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곳저곳의 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띄게 생긴 풀 하나가 보였지요. 잎사귀가 윤이 나고 뿌리가 굵직했습니다. 서율은 이건 분명 좋은 약초일 게다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서율의 손등을 톡 쳤지요. 깜짝 놀란 서율의 손이 비껴가며 약초를 잡으려던 손가락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서율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허만익이 서 있었지요. 아이고 어르신. 놀랐습니다. 서율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허만익은 천천히 다가와 서율이 꺾으려 했던 풀을 가리켰습니다. 겉모양만 믿으면 독이 약이 되기도 하고 약이 독이 되기도 하느니라. 예, 이게 독초라는 말씀이십니까? 서율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만익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풀 옆에 자라고 있는 다른 풀을 가리켰지요. 저 풀을 보거라. 잎의 결이 다르지 않느냐? 독초는 잎맥이 곱게 뻗어 있고 약초는 잎맥이 그물처럼 퍼져 있느니라. 그리고 냄새도 다르지. 독초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지만 약초는 은은한 향이 난다. 서율은 허만익의 말을 새겨들으며 두 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세히 보니 차이가 있었지요. 서율은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산은 사람에게 약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 알면 독을 주기도 하느니라. 앞으로 조심하거라. 허만익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산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서율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노인의 걸음걸이는 가볍고도 묵직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하면서도 땅을 단단히 딛고 있는 것 같았지요. 저 어르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서율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율은 산에 올 때마다 허만익을 우연히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만익은 서율에게 약초 구별법이나 산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짧게 알려주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서율은 문득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허만익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허만익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서율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지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눈앞에 보이던 허만익의 뒷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서율은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뒤를 밟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라. 서율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허만익이 바로 뒤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서율은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절을 올렸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저 어르신이 궁금해서. 궁금하면 물어보는 게 도리지 몰래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허만익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는 타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들어 허만익을 바라보았지요. 어르신은 도를 아시는 분이십니까? 도라. 그저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것들이 있을 뿐이니라. 그럼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왜 이 마을에 오신 겁니까? 서율의 물음에 허만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지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산 아래 마을을 바라보았지요.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니라. 끊어진 듯해도 이어져 있고 멀어진 듯해도 가까이 있지. 나는 오래전에 잊었던 인연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이다. 인연이요? 그렇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묻지 말거라. 허만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율도 더 묻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허만익은 서율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해가 지면 산길은 위험하니라. 예, 어르신. 조심해서 가시옵소서. 서율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요. 저 어르신은 어떤 인연을 찾아오신 걸까? 혹시 이 마을 누군가와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닐까? 그날 밤 서율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허만익의 얼굴과 말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서율은 나도 모르게 큰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노인이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율은 우물가에서 도찬을 만났습니다. 도찬도 허만익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지요. 서율아, 너도 그 어르신을 자주 뵙는다며? 예, 오라버니. 산에서 가끔 뵙습니다. 어르신께서 약초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군요. 나도 그 어르신 덕에 목숨을 건졌지. 정말 예사분이 아니신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노인의 등장이 마을 전체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말입니다. 이 마을에는 방지연이라는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며 산과 논밭은 물론이고 마을 어귀의 샘물까지 거의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고 있었지요. 그의 집 대문은 3칸이나 되었고 마당에는 언제나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지연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려 해도 나무를 하러 가려 해도 모두 지연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요. 만약 허락 없이 산에 들어갔다가 들키면 지연의 사내들에게 끌려가 매를 맞거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여보게들, 저 산은 내 땅이라네. 내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 내 것이지.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크게 다칠 줄 알게. 지연은 늘 이렇게 말하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분하고 억울했지만 지연에게 맞설 힘이 없었지요. 게다가 지연은 빚을 미끼로 농민들의 땅을 조금씩 빼앗아 왔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연에게 돈을 꾸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연은 높은 이자를 매겨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논밭을 빼앗아 갔지요. 윤도찬의 집안도 그렇게 땅을 잃었습니다. 몇 해 전 도찬의 아버지가 병을 얻어 급히 돈이 필요했을 때 지연에게 돈을 빌렸지요.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집과 밭을 모두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도찬의 가족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지연을 두려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맞서는 사람은 없었지요. 지연은 관아의 아전들과도 가까이 지내며 힘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연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허만익이라는 노인 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거지 노인쯤으로 여겼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노인에 대한 소문이 자꾸 퍼져나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도찬이를 절벽에서 구해주셨다더라. 한 손으로 사람을 번쩍 들어 올리시다니 보통 분이 아니신 게 틀림없어. 혹시 무슨 내력이 있으신 양반이 아닐까? 지연은 이런 소문을 듣고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지배를 흔들 만한 인물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요. 그래서 지연은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거라.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 마을에 온 것인지도 빠짐없이 조사하라. 예, 나리.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수하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허만익이 묵고 있는 낡은 움막 주변을 살피고 노인이 가는 곳마다 뒤를 밟았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노인의 뒤를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노인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저 앞에 계셨는데 산 안개가 자욱해져서 그런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 수하들은 며칠을 뒤쫓았지만 번번이 허탕만 쳤습니다. 허만익은 일부러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면서도 산의 지형과 안개, 나무 그림자를 이용해 그들을 따돌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좁은 산길로 유인해서 길을 잃게 만들기도 했지요. 며칠 뒤 수하들이 지연에게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나리, 그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뒤를 밟아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귀신처럼 말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에 쥔 부채를 탁 접으며 중얼거렸지요.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로군. 더욱 조심해야겠다. 지연은 수하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움직이거라. 그리고 그 노인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도 살펴보라. 마을 사람들 중에서 노인과 자주 만나는 자가 있으면 나에게 알려라. 알겠습니다, 나리. 수하들이 물러가자 지연은 홀로 사랑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이 꼬리를 물었지요. 저 노인이 혹시 내 과거를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일까? 아니면 관아에서 보낸 밀정일까? 지연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웠지요. 그래서 더욱 허만익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허만익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뒤쫓는 수하들의 발소리, 숨소리, 그리고 그들이 감추고 있는 의도까지 모두 읽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허만익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허만익은 움막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있는 밤하늘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묵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되지.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니라.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몰랐지만 허마닉과 지연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얽힌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곧 드러날 터였지요. 바람이 불어와 허마닉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차는 여느 때처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지요. 도차는 도끼를 들고 산길을 오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날이 깨서 산에서 나무하는 것도 트집을 잡으시더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도찬이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나무를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찬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산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며 서 있었습니다. 멧돼지보다 큰 짐승이었지요. 으악! 도찬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지요. 도찬은 도끼를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도찬은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찬은 절벽 끝에 매달린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앞에서는 짐승이 으르렁거리고 뒤에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도찬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누구 없습니까? 도찬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이라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요. 짐승이 도찬을 향해 뛰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산길 위에서 허마닉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짐승과 도찬 사이에 섰지요. 짐승은 허마닉을 보고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허마닉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지요. 도찬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허마닉은 짐승의 옆구리와 다리 근처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누르듯이 손날로 톡톡 건드렸지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사나웠던 짐승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은 것입니다. 짐승은 허마닉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꼬리를 말고 산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도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허마닉을 바라보았지요. 허마닉은 도찬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괜찮다. 도찬은 허마닉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지요. 도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일어나거라. 산짐승도 제 영역을 지키려 했을 뿐이니라. 도찬은 일어서서 허마닉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요. 도찬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 그런 신묘한 기회를 부리십니까? 제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허마닉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제 그릇을 먼저 알아야 배울 것도 있느니라. 함부로 남의 기회를 배우려 하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지. 하오나 어르신, 저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언젠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습니다. 도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마닉은 잠시 도찬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니라. 힘이 있어도 욕심에 휩싸이면 오히려 해가 되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허마닉은 산 아래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이 마을에 한 번 큰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게다. 큰 물결이라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하거라. 허마닉은 그 말을 남기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도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큰 물결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날 저녁 도차는 서율을 만나 산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서율은 도찬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라버니, 저도 요즘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박나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눈빛이 묘하게 차가워지시거든요. 박나리를? 그럼 혹시 어르신께서 나리와 무슨 연관이 있으신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감이 들었지요. 곧 이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한편 허마닉은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허마닉은 손바닥을 펴서 달빛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참았구나. 하지만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니라.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한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고요한 밤 산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산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방지연은 사랑방에 앉아 수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저 노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저 노인을 따르기 시작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내 입지가 흔들릴 게다. 지연은 탁자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수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연의 명을 기다렸지요. 오늘 밤 저 노인을 없애라. 산속에서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며라.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나리. 수아 5명이 대답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한편 허마닉은 움막 안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떴지요.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잡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칼과 몽둥이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두 들렸지요. 5명이로구나. 그리고 모두 무기를 들고 있다. 허마닉은 조용히 일어나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그는 일부러 자신의 발소리를 내어 상대방이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수아들은 허마닉의 발소리를 듣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놈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저곳에서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게다. 좋아, 따라가자. 5명은 허마닉의 뒤를 쫓아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어둠은 짙어졌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이상하다. 길이 점점 좁아지는데. 조심해라. 저놈이 어디로 갔는지 잘 살펴. 그들이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허마닉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수아들은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어디 갔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허마닉이 나타나 첫 번째 사내의 어깨 부근을 손끝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힘이 빠져 쓰러졌지요. 다른 사내들이 놀라 칼을 휘둘렀지만 어둠 속에서는 허만익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허만익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듯 움직이며 두 번째, 세 번째 사내의 경락을 눌렀습니다. 사내들은 하나둘씩 힘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지요. 남은 두 명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같은 짓이냐. 도망쳐야 해. 하지만 허만익은 이미 그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허만익의 얼굴을 비쳤지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를 보내는 자에게 전하거라. 허만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산은 사람의 욕심을 오래 두고 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이라고. 허만익은 나머지 두 사내의 다리 힘줄만 살짝 빼서 쓰러뜨렸습니다. 5명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요. 허만익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사내들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허만익은 그들을 남겨두고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틀거리며 돌아온 수아들을 본 지연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요. 무슨 일이냐? 대체 어찌 된 게냐? 지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아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저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덤볐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모두 쓰러졌습니다. 뭐라고? 5이나 되는 너희가 노인 하나를 당하지 못했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나리. 하오나 저 노인은 귀신 같은 솜씨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셨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지요. 저 노인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노리고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러가 있거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수아들이 물러가자 지연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한편 이 소문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서율은 우물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도찬을 찾아갔습니다. 오라버니, 들으셨습니까? 어젯밤 나리의 사내들이 어르신을 해치려 했다가 오히려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들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그들을 모두 살려보내셨다지? 예, 그렇다고 합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살려보내셨다고요. 서율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알겠습니다. 어르신은 원한을 풀러 오신 게 아닙니다. 빚을 정리하러 오신 거예요. 빚을 정리한다니? 예, 나리께서 어르신께 진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빚을 갚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도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찬은 허만익이 묵고 있는 움막 근처를 지나다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떨어진 것 같았지요. 도찬은 그것을 주워들었는데 펼쳐보니 오래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방지연 집안이라는 글자가 도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찬은 깜짝 놀라 다시 한번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 옆에는 한양의원, 모함, 가족 같은 단어들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어르신께서 박나리 집안과 무슨 연관이 있으신 건가? 도차는 종이를 들고 고민하다가 서율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율은 집 앞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서율아, 이것 좀 봐. 도찬이 종이를 내밀자 서율은 손을 닫고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도 종이를 읽어보고는 얼굴빛이 변했지요. 오라버니, 이건 어르신께서 박나리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 우리 함께 여쭤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합시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해질 무렵 허만익을 찾아갔습니다. 허만익은 움막 앞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찬과 서율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찾아뵙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허만익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도찬은 종이 쪽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내밀었지요. 어르신, 이것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있기에 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것이 아니신지. 허만익은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지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때가 된 모양이구나. 어르신, 혹시 박나리와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서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허만익은 고개를 들어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오래된 이야기를 해주마. 도찬과 서율은 허만익 앞에 앉았습니다. 허만익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나는 예전에 한양에서 의원으로 살았느니라. 이름난 의원이었지. 많은 사람을 살렸고 임금께서도 내 이름을 아실 정도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산꼴에. 기다려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허만익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방지연의 아버지도 의원이었느니라. 하지만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고 거짓 처방으로 사람들을 속였다. 도찬과 서율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집 도령 하나가 병에 걸렸느니라. 방지연의 아버지가 잘못된 약을 지어주었고 그 도령은 결국 목숨을 잃었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관아에 고발하려 했다. 허만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방지연의 아버지는 먼저 손을 썼느니라. 나를 모함하여 도령을 죽인 자가 나라고 꾸몄지. 권세 있는 집안과 손을 잡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럼 어르신께서는. 나는 역적으로 몰렸고 내 가족과 제자들은 모두 해를 입었느니라. 아내는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은 병을 얻어 죽었지. 내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허만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율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도망쳤느니라. 그리고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며 세월을 보냈지. 방지연의 집안은 나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 뒤로 이곳 지방으로 내려와 땅과 재산을 불렸다. 도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복수하러 오신 겁니까? 허만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복수하려 온 것이 아니니라. 얽힌 인연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왔을 뿐이다.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방지연이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그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그가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리려 한다. 허만익의 눈빛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면 그것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니라. 그래서 법과 이치에 따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다. 서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허만익은 품에서 낡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방지연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의 증거다. 그리고 방지연 자신이 이곳에서 벌인 부정한 거래의 기록도 일부 있다. 이것을 관아에 알려야 한다. 저희가 관아에 가서 고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 고을 현감은 방지연과 가깝다. 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 관찰사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도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읍내까지 가서 관찰사께 닿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도 돕겠습니다. 서율도 말했습니다. 허만익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방지연은 눈치가 빠른 자다. 함부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 도찬과 서율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큰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제 그들도 이 일에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긴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도찬은 허만익에게서 받은 지시에 따라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허만익은 도찬에게 오래된 암자의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그곳 돌담 사이에 방지연이 숨겨둔 중요한 문서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암자는 예전에 방지연의 아버지가 은밀한 거래를 할 때 사용하던 곳이니라. 아들인 방지연도 그곳을 같은 용도로 쓰고 있을 게다. 허만익의 말대로 도찬은 산을 헤매며 암자를 찾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침내 허물어진 암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기와는 깨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도찬은 조심스럽게 암자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만익이 말한 대로 돌담 사이에 틈이 있었지요. 도찬은 돌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인가? 도찬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빚문서, 토지거래 문서, 그리고 불법 약재 거래 기록까지. 도찬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방지연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도찬은 서둘러 문서들을 품에 감추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율의 집으로 향했지요. 서율은 도찬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찾으셨습니까? 그래, 모두 있었다. 이제 이것을 관찰사께 전해야 해. 제가 가겠습니다. 서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자 혼자 먼 길을 가다니. 오라버니는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아봅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이 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여자라서 오히려 의심을 덜 받을 겁니다. 도찬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율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절대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오라버니. 다음 날 새벽 서율은 약초를 팔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치마 속 깊이 감추고 읍내를 향해 걸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서율은 마침내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서율은 관아로 가는 대신 먼저 여권을 찾아갔습니다. 허만익이 알려준 대로 관찰사에게 밀서를 전하는 일을 맡은 여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율은 조심스럽게 여권을 찾아가 물었지요. 혹시 관찰사 어른께 급한 문서를 전할 수 있습니까? 여권은 서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문서인데?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것입니다. 반드시 관찰사 어른께서 보셔야 합니다. 서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여권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가 전하겠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헛된 내용이라면 너도 벌을 받을 줄 알아라. 각오하고 있습니다. 서율은 문서를 여권에게 건넸습니다. 여권은 문서를 받아 품에 넣었지요. 서율은 깊게 절을 올리고 여권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관찰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찰사는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펼쳐보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지요. 문서에는 방지연이 저지른 온갖 부정한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땅 높은 이자를 매긴 빈 문서, 그리고 금지된 약재를 몰래 거래한 기록까지. 관찰사는 탁자를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몹쓸 짓을 저질러 왔다니 당장 조사하라. 관찰사는 즉시 신복인 관리를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감에게는 알리지 말고 직접 관군을 보내어 방지연의 집을 수색하라는 명이었지요. 며칠 뒤 한밤중에 관군이 방지연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지연은 잠에서 깨어 밖에 소란에 놀라 뛰쳐나왔지요. 무슨 일이냐? 한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냐? 관군의 우두머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관찰사 어른의 명에 따라 수색을 하러 왔다. 얌전히 있으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관찰사의 명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지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것입니다. 지연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관군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벽장 안에서 숨겨진 장부들을 발견했지요. 거기에는 더 많은 부정거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루 밑에서는 금덩이와 은자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디서 난 것이냐? 그것은... 지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관군의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관찰사 어른의 명에 따라 수색을 진행한다. 방지연, 내가 저지른 죄는 이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지요. 관군은 지연의 손에 포승줄을 묶고 끌고 갔습니다. 새벽녘 마을 사람들은 지연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높았던 지연의 위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한편으로는 허망함도 느꼈습니다. 저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나.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도찬과 서율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율이 조용히 말했지요. 오라버니,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 어르신 덕분이다.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방지연이 관아에 끌려간 뒤 관찰사와 암행어사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가 이어지면서 지연 집안의 죄가 하나씩 드러났지요. 부당하게 빼앗은 땅, 불법으로 거래한 약재, 거짓으로 꾸민 빈문서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관찰사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연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몰수되었지요. 그리고 지연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아간 논밭은 다시 조사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조금씩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길과 샘물도 모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지요. 마을에는 서서히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었구먼. 하늘이 우리 편이셨어.
도찬의 집안도 예전에 빼앗겼던 땅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도찬의 어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요. 도찬아, 이제 우리도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예, 어머니.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찬은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허만익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움막에 도착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만익이 쓰던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지요. 도찬은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허만익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떠나신 건가? 도찬은 서둘러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허만익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노인은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찬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허만익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찬이 허겁지겁 다가와 말했지요.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왜 떠나시려 합니까? 내가 할 일은 끝났느니라.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아직 어르신께 배울 게 많습니다. 제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도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만익은 고개를 저으며 도찬을 일으켜 세웠지요. 일어나거라. 나는 인연이 어지러운 곳을 반듯하게 세우러 왔을 뿐, 한 곳에 뿌리 내리러 온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바로 그때 서율도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도 허만익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어르신, 저희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서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허만익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마을은 너희가 지켜야 한다. 저희가요? 그렇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얽힌 매듭을 푼 것뿐이니라. 앞으로 이 마을이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허만익은 도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찬아, 너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힘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가난해도 정직함을 잃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허만익은 이번에는 서율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율아, 너는 지혜로운 아이다. 그 지혜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교활함과 지혜를 혼동하지 마라. 진정한 지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어르신. 서율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허만익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지요. 욕심이 앞서면 산길도 길을 잃고 마음이 바르면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은 길을 찾는다. 이 말을 기억하거라. 예, 어르신. 두 사람은 함께 대답했습니다. 허만익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했지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하면서도 땅을 단단히 딛는 것 같았습니다. 도찬과 서율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산의 안개가 피어올랐지요. 허만익의 모습이 점점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가십시오. 도찬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율도 눈물을 닦으며 절을 올렸지요. 하지만 허만익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허만익의 모습이 완전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찬과 서율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올랐습니다. 오라버니, 서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마을을 지켜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이제는 자신들이 마을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지요. 도찬과 서율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뒤로는 밝은 햇빛이 가득했고 앞으로는 마을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산에 오르고 샘물을 길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안심하며 농사를 지었지요. 방지연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지고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도찬과 서율은 마을 어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비록 허만익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어르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두 사람은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산 위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어디선가 허만익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해라 아이들아. 이제 너희 차례다. 그렇게 한 노인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